내가 나아가는 이 작은 걸음이 비록 좁은 보폭이지만 다름이 끌림이 아니기에 뿌려지는 걸음이 되어 돌아오겠지 틀림없으니.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아프면 당연히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은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만 늘 무당을 찾아오니까 무당은 대충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딱 보면 감이 옵니다. 아, 저 사람 어디가 아프네. 저 사람 어디가 불편해서 왔네. 왜? 늘 아픈 사람만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도 이 환자들을 보면서 그 유형에 맞는 치료법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치료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도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치료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백날 귀신에게 기도하고 빌어도 안 낫던 환자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치료를 하니까 대번에 낫는 그런 환자가 생기겠죠. 무당 스스로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거예요. 나는 신과 접선하는 사람인데 뭐지?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인가? 헷갈릴 거예요. 무당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 무당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무당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병이 들고 또 병을 치료하고 하는 것은 신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른 자연현상과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구나. 초자연적인 인간의 영역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료활동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한 3, 4세기 정도가 되면 되게 많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이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법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서구에서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한 의술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히포크라테스 이전에는 사람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었죠?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이후로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제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의술, 의료인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히포크라테스 전서라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의학서가 있어요. 이거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혼자 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위와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 당대에 살던 무수히 많은 의학자들의 견해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것이 히포크라테스 전서였던 거예요. 그러면 서구에서만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그런 활동이 있어요. 자, 인도에 가면 아유르베다라고 들어봤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내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황제내경도 히포크라테스 전집과 비슷한 거예요. 황제라는 사람의 이름과 권위를 빌렸는데 그 황제라는 사람이 이 방대한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다 쓴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많은 의학자들이 그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책의 이름을 지었을 뿐이고 그 내용은 그 시대의 많은 의학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나 황제내경이 등장했던 시기부터는 더 이상 의학은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 치료가 가능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학이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도 이렇게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양이니 오행이니 기니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고대 동아시아에서 탄생했던 이런 의학의 지식 체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주요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을 이해하고 병의 성격을 규정하고
몸의 병을 읽어내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그런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얘기들, 황제내경에서 규정하고 있던 2000년 전의 의학 지식이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하죠. 그래요. 그런데 공자와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들 지금도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했던 얘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2000년 전의 의학 지식이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긴 합니다. 자,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영태의 독사 다음 편도 꼭 시청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